가슴 뛰는 이야기. 직원들 점심값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 점심은 꼭 챙겨주고 싶습니다. 1년 전 직원 6명을 충원했다. 노무 컨설팅 업체와 직원의 후생 복지를 논의하던 중에 점심 식사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컨설턴트는 점심값을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반대했다. 힘들었던 한때의 기억 때문이다. 2005년경 나는 한 기업 대표에 차를 모는 운전기사로 일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뜬 곳은 일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내 몸도 시간도 희망도 얼어 있었다. 밤새 온몸을 녹이기 위해 라면을 끓였다. 계란이라도 넣으면 좋으련만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 라면 하나도 감지덕지였다. 라면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떠먹으면 그제야 온몸에 온기가 전해졌다. 얼어붙은 몸과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해결하고 집을 나섰다.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고 사장님의 집으로 향했다. 사장님은 항상 8시경에 회사로 나섰다. 나는 7시 30분 전에 사장님 집에 도착해 차 안팎을 깨끗하게 닦고 시동을 켜서 차 안을 따뜻하게 데워 놓아야 했다. 사장님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고된 일이 시작되었다. 회사 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물로 세차를 했다. 세차가 끝나면 왁스로 광을 냈다. 세차하고 광을 내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사장님은 워낙 깔끔한 분이라 차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걸 용납하지 않았다. 차를 닦고 나면 추운 겨울인데도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그 다음 업무는 회사 마당에서 키우는 사장님의 개 2마리를 산책시키는 것이었다. 젊고 건강한 진돗개들이라 산책을 시키는 동안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했다. 매일 1시간 이상 산책을 시켜야 했다. 산책에서 돌아오면 개집과 주변을 청소했다. 밤새 싸놓은 똥오줌을 치우고 사료를 챙겨주었다. 그렇게 오전 일과가 끝나면 거의 점심시간이 되었다. 새벽에 먹은 라면 하나의 칼로리는 금방 바닥이 났다. 내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게 느껴졌다. 배가 너무 고팠다. 허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운전기사로 취업하고 첫 일주일은 총무가 직원 4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값은 각자 계산하거나 돌아가면서 냈다. 내게는 여윳돈이 없었다. 쓸 수 있는 현금이 늘 간당간당했다. 당시 나는 신용불량자였기에 신용카드도 없었다. 지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였다. 돈이 떨어지면 출퇴근도 못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5천, 6천 원 하는 밥값이 큰 부담이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 기사님, 점심 먹으러 가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드세요. 나는 둘째 주부터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매번 5천, 6천 원씩 하는 점심을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에 나는 일부러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혹시나 회사 직원들의 눈에 띌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큰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에 가서는 항상 먹는 싸고 양 많은 컵라면을 샀다. 컵라면 용기에 표시된 눈금을 무시하고 뜨거운 물을 가득 부었다. 국물이라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저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였다. 국물을 어느 정도 들이켠 뒤에는 고시원 주방에서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온 밥을 말았다. 이렇게 먹으면 500원 정도로 제법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편의점은 꽤 커서 한쪽 구석에 컵라면이나 삼각 김밥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법 여유로운 식사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총무가 직원들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근처에서 친구가 근무해요. 점심은 친구와 먹을게요. 매일 친구분하고 먹어야 해요? 친구가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 같이 먹어주려고요. 네. 그렇게 나는 매일 컵라면을 먹으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으로 갔다. 2년 전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우연히 예전에 내가 항상 점심을 먹던 그 편의점을 지나가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도 내가 다닐 때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차를 돌려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편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편의점 안에서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행색에서 삶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샀다. 예전에 그때처럼 물을 가득 부었다. 그리고 그 남성 곁으로 가서 앉았다. 혼자 컵라면을 먹는 그가 잠시나마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 표정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 힘든 일을 하는지 손도 거칠어 보였다.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돈을 아끼려고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는 것이겠지. 순간 예전에 나를 보는 듯해서 애틋했다.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알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언젠가는 지금 이 상황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날이 올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시간을 잘 지나왔고 지금도 삶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